숲 해설가와 함께한 숲과 나무 이야기. 월든 호숫가에 오로지 혼자 힘으로 통나무집을 짓고 농사일과 낚시로 자급자족하며 2년 2개월을 살았던 헨리 데이비드 솔로우에게 숲은 모험적이고 초월주의적인 삶을 실천한 곳이라면, 법정 스님에게 숲은 무소유와 무욕,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실천하며 평생을 살아온 수행의 장소였다. 나는 요즘 숲이 과연 나에게 무엇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이렇게 말한 숲 해설가인 황우림 씨의 우리 동네 숲 돋보기 중에 목소와 인동덩굴을 소개하겠습니다. 향기의 제왕 목소. 쌍떡잎 식물 용단목 물풀의과의 상록 대관목. 원산지가 중국인 목소를 떠올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외류종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된다. 그러나 목소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지 수백 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한 식구 대접을 할 때도 되었다. 특히 따뜻한 남쪽에 위치한 우리 고장에선 목소 한 그루 심어져 있지 않는 정원이 없을 정도로 무척 친근한 나무다. 목소의 잎은 마주나고 긴 타원형으로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거나 밋밋하다. 키가 4 내지 5m까지 자라는 목소는 조금만 가꿔주면 수형이 아름답게 유지된다. 꽃은 늦가을에 피는데 등황색 계열을 금목소, 흰색 계열은 은목소로 구분한다. 목소라 하면 흔히 은목소를 말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온갖 자태를 뽐내던 꽃들이 하나둘 지고 서리가 내릴 무렵이면 정원에서는 향기의 반란이 일어난다. 목소의 잎 겨드랑이에서 물이 지어 피는 꽃이 내뿜는 향기가 어찌나 진한지 누구나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향기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향에도 격조가 있다. 특히 은목소의 향기는 민낯에 기초 화장을 한 소녀가 떠올라 가슴 설레게 만든다. 그윽한 향기를 만노라면 노곤한 하루를 잠시 잊을 수 있다. 그러나 금목소의 향은 진하다 못해 너무나 화려하여 마치 밤 화장을 한 여인을 만나는 듯하다. 옅은 향을 좋아하는 필자는 괜스레 옷에 배어들까 옷깃을 툭툭 털어보기도 한다. 하지만 금목소의 향기가 너무 좋아 서양 치자나무와 함께 3대 방향수로 불리며 모과의 향과 비슷한 향은 샤넬 번호 5번의 주 원료로 쓰인다고 한다. 사실 목소는 논란이 많은 나무의 하나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금목소와 은목소는 같은 나무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꽃의 색깔로 구분한다. 남부지방 자생종인 구골나무는 12월경에 흰색의 꽃이 피며 이듬해 5, 6월경에 쥐똥처럼 생긴 검은색의 열매가 열린다. 잎은 목소보다 작고 두꺼우며 호랑가시처럼 날카롭다. 구골나무와 은목소를 교배한 구골목소는 열매가 열리지 않고 잎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톱니가 있다. 학자에 따라 이 나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수목도감에는 없다. 그래서 구골목소를 은목소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한다. 한편 제주도와 거문도에는 한국 특산종이며 박달나무 못지않게 단단하다는 박달목소가 자생하고 있다. 겨울을 이겨내고 핀 금은화, 인동덩굴. 쌍떡잎 식물 꼭두서니목 인동과의 반상록 덩쿨 식물. 겨울이 되면 필자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른 식물인 인동덩쿨은 전국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꼭두서니목 인동과의 반상록성 덩쿨나무이다.
약 5m 길이까지 자라고 가지는 붉은 갈색이며 속이 비어있고 잎은 마주난다. 꽃은 5, 6월경에 피고 흑진주가 연상되는 둥근 열매는 가을에 검게 익는다. 인동덩굴의 옛 이름은 겨우살이 넌출이다. 겨울을 살아서 넘어가는 덩굴이라는 뜻이다. 기후 조건에 따라 남부지방에서는 잎의 부분만 남거나 모두 지고 만다. 오늘날 인동덩굴은 나무로 분류되지만 줄기가 굵은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옛 사람들은 그저 풀로 여겼다. 한갓 풀이 죽지 않고 겨울을 이겨내니 신통하게 여겨 자연스럽게도 인동초로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인동덩굴의 꽃은 금운화라고도 불리는데 처음에는 노란 꽃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주었기 때문이다. 참으로 고상한 이름이다. 인동덩굴은 동의보감 등 각종 의서에 기록되어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되었고 민간에서는 인동차나 인동주를 만들어 즐겨 마시기도 하였다. 그래서 목포의 한 음식점은 인동초 발효주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여 남도 음식 명가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제 그곳은 외지인이 즐겨 찾는 목포의 대표적인 먹거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인동덩굴에 뻗어나가는 모습은 예사롭지 않아 건축물과 조형물의 무늬로 널리 이용되었다. 천마총의 천마도 둘레에 새겨진 인동무늬가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 진출하여 초원을 뒤덮어버린 인동덩굴은 유해식물로 지정되어 제거 대상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과유불급인 셈이다. 지금까지 황오림 씨의 우리 동네 습 돋보기 중에 목소와 인동덩굴을 들으셨고 저는 쪽동백숲에서 책 읽는 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